지역이 되게 문제긴 해. 그 지역 분위기가 사실 그 불안하게 만드는 게 되게 크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KM 코스부 다 제대로 밟은 애들이지.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은 안 했어. 일찍 시작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최상위권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고 치면은 단순히 엄마의 로드맵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별로 좋진 않아. 엄마는 잘 몰라. 객관적이지가 못해. 그런 애들이 이제 선행으로 쭉쭉쭉쭉 할 수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잘 해야지 이제 사실 애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추정 60분에서 7세 고시의 주제로 대치동의 과도한 선행으로 인한 폐의를 보여줬더라고. 오늘은 명문대에 가려면 7세부터 달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근데 우리 채널은 KM 영재고에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영재고에 가려면 정말 7세부터 달려야 할까? 라는 것도 같이 얘기해 볼 거거든. 용태쌤이 KM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1 과정까지 끝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초3, 4 아이들도 KM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었거든. 그러면 고1 과정까지 끝내려면 초3, 4 때 시작하려면 대체 초등 과정은 언제 끝내야 되고 중등 과정은 언제 끝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놀랐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치동 원장이 4, 5세 때는 이제 덧셈배셈이 끝나고 6, 7세 때는 초등 연상이 다 끝나고 초등 1학년 때부터 이제 달린다는 거야. 아 이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싶더라고. 이게 진짜 연상 끝나면은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칙연산 얘기하는. 그러니까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 계산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분수까지는 이제 원활하게 다룰 수 있어야지. 그럼 분수까지 하면은 이제 중등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대치동에서는 이제 소위 달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수학을 몇 살부터 달려? 그 6, 7세까지는 하지, 6, 7세. 그러면 추정 60분에서는 7세 고시가 이제 영어 과목만 나왔는데 수학도 포함되는 얘기라고 보는 거야? 그치, 뭐 사고력 수학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달린다라는 거는. 그 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래도 KM으로 준비하고 영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선행을 해서 잘하게 된 건지 아니면 잘했기 때문에 선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당연히 잘하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선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학원 스케줄대로라면은 진도가 나가니까는 엄마들 욕심에서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진도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뭐 테스트 같은 거 보잖아. 이해를 못하면 점수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다음 과정을 나가? 근데 학원에서는 어쨌든 까지 끝낸다 해가지고 진도를 끝내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저런 입장이지. 강의식 수업일 때 입장이지. 그 선생님이 혼자서 막 풀고 나가면 나가는 건데 이제 애들이 푸는 거 기다려주면은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 느리니까 당연히 못 가지. 그렇게 하는데 말고 일반적인 그런 대형 학원 같은 경우 보통 강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형 학원에서 어린애들을 강의식을 못 나가. 대형 학원이면 대형으로 이렇게 막 갔잖아. 당연히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어느 과정까지 잘한 애들만 통과한 애들만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진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나 이제 가능한 거야. 강의식, 대형 강의식으로 하는 거는. 사고력 학원도 사실 교과를 초등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도 선행을 1년 막 2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도 그럼 애들이 어쨌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똘똘한 애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야. 그 상황 자체가. 어쨌든 똘똘한 애들이 선행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는 거야? 대형 유명 학원에서 선행을 하는데 그 반에서 그걸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테스트지. 그러면 못 나가기도 해? 못 올라가기도 하지. 그럼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보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서. 근데 이제 지금 살아남은 학원들 치고서는 이제 뭐 무조건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아. 대신에 뭐 테스트 못 보고 하면 이제 걔네들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뭐 숙제도 엄청 뭐 내주고 뭐 남겨서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뭐 이런 거 하겠지. 대치동에서 과도한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병든다고 해서 뭐 대치동 키즈의 우울증이나 이런 영상도 간간히 올라오더라고. 그래갖고 선행을 그렇게 이해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해를 못하는데도 선행을 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하거든.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간 친구들의 케이스도 본 적이 있어? 잘 못하는데 계속 이 과정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지. 근데 이제 걔네들은 뭐 이제 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적돼가지고 못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지. 근데 이제 일단은 시작할 때 이런 애들이 있어. 한 바퀴 잘 못하더라도 일단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지. 두 번째 보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뭐. 잘하지 못하는 게 계속 꾸준히 그냥 뭐 이제 학원에 돈 내고 이제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못하더라도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오히려 이 7세 고시 영상을 보고 선행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만 너무 안 시키고 있었나?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 아이를 더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을 것 같아. 선행을 나가도 좋은 애들이 있고 나가면 안 되는 애들 있잖아.
그걸 어떻게 판단해? 그건 몰라. 해봐야 알아. 해봐야? 그 수업을 일단 넣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수업을 넣어봐야지 아는 거야? 어린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지. 뭐 하는데 이거 하는 게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고, 이거 왜 해야 되지? 일단 걔네들은 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당연히 왜 해야 되지? 그럴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재밌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또 이제 문제 풀고 이거 재밌다고. 그런 애들이 이제 선행으로 쭉쭉쭉쭉 할 수 있는 애들이고,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과도하게 나갈 필요 없지. 그럼 쌤은 어느 정도 선행이 적당하다고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이 아니라 이제 얘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제 2과정 들어가면은 너무 어렵고 막 이해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1과정을 이제 충분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나가봐야지 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강의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강의식의 장점은 이제 뭐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은 얘가 못해도 시간 안에 나가니까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판단하기도 어렵고, 못하는 경우도 일단 끌려가고 봐야 돼. 근데 어쨌든 나가봐야지 한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선행시킬 마음이 없는 엄마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하고 얘는 시키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내가 안 시키고 있나?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 이걸 어떤 걸로 참고를 해보고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일단 문제가 지역이 되게 문제긴 해. 그 지역 분위기가 사실 그 불안하게 만드는 게 되게 크거든. 나는 이번에 선행을 아이를 전혀 안 시키고 있는데 칠세고시를 보니까 우리 아이도 영유를 보내야 되나? 오히려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주위에 보낼 때가 많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어쨌든 지방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분위기가 이제 너무 다른 거지. 대치동에 있는 영재고 친구랑 세종에 있는 영재고 과고 친구랑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게 많이 달라? 일단은 이제 대치 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KM 코스부 다 제대로 밟은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선행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은 안 했어. 일찍 시작은 안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안에서도 이제 영재학교도 가고 과학고도 가고 그다음에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지만 잘한다라는 거는 걔네들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그 친구들은 그럼 어렸을 때 선행을 전혀 안 했어? 선행은 했겠지만 이제 이 정도로 빠르진 않았지. 3, 4학년 때 막 이제 하고 있잖아. 대치동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보면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요때 지금 선행을 많이 하더라고. 공통수학원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학년쯤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지방에서는 한 중학교 1학년쯤 들어가고 있는 거지. 거의 한 3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대치 쪽에는 공부하려고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지.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여있는 애들 집단 자체가 일단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잘하는 학생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지방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대치 있는 애들이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최상위권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고 치면은 글쎄 지방이 그렇게 막 밀린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애들도 선행을 아예 안 하진 않는 거지. 하는데 이제 좀 늦은 편이지. 3년 정도 늦 보면 되는 거지, 대치에 비해서. 그럼 선행을 아예 안 해가지고 그렇게 영재고나 과고 가는 케이스도 있어? 과고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이제 과고 같은 경우는 면접에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 면접도 이제 중도심화선. 그러니까 굳이 선행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학교 들어간 다음에 좀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선행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영재학교 입반을 하는 시기는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이거든.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 그럼 KMO를 못 하더라도 제일 수월한 거는 이제 공통수학 1, 2의 대수까지는 선행을 해놓고 나면은 영재학교 준비를 할 때 좀 편해, 수월해.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으면은 공통수학 1, 2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중1까지는 공통수학 1, 2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치. 중학교 2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렇게 돼주면은 제일 베스트긴 하지.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KMO 1년은 없을 거야. KMO까지는 하기 힘들지. 이거는 이제 마지노선을 얘기해 준 거고 그냥 여유있게 준비해갖고 하려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선행을 끝내놓으면 좋을까? 몇 살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빨라서 좋지. 당연히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야,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른데 누구나 뭐 준비해가지고 영재고 갈 수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좀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똘똘한 애들이 가야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똘똘한 아이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봐야지 하는 거거든. 뭐 학원 안 보내면 그걸 모르지. 학원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명 있는 집단 안에서 우리 애가 뭐 튀는지 안 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집안에서만 있으면 당연히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학원을 그럼 가야 되는 시기가 몇 살 때라고 봐? 뭐 한 3, 4학년? 그럼 3, 4학년부터 그 선행 안 하고 준비하다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선행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야? 그치, 이제 튄다니까. 뭐 영재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는 애들은 어딜 가도 튀게 돼 있어. 근데 준비를 아예 안 했어도 안 했어도 시작해보면 뭔가 달라.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그렇게 3, 4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영재고나 가고 간 친구들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막 처음 학원 보냈는데 걔네를 뭐 영재학교 준비하는 이런 데를 못 들어가, 당연히. 테스트 떨어지니까는. 당연히 뭐 동네 학원부터 시작하겠지. 해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쳐보면은 뭔가 다르다니까, 그냥 얘들은. 애들이 이렇게 간다기보다도 영재학교 반 온 애들 이렇게 딱 얘기 듣다 보면은 선생님이 권유를 해. 얘는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게 뭐가 달라? 꼼꼼하고 문제 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속도도 빠르고 다르지. 그 일반 애들하고. 일반 애들 뭐 그냥 막 놀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할 때 얘는 뭐 문제 하나 더 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뭔가 시키더라도 다르지. 하는 양 자체도 막 되게 다르고 풀이 방법 자체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단순하게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애들 영재고 한번 해볼까 이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게 좀 뭔가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 얘가 좀 그쪽으로 가도 될 것 같거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피드백 듣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게 학원을 안 보내도 학교 선생님이 권유를 하거나 그러기도 하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 관심이 있을지까지. 근데 그 경우는 있더라고. 지인이 아이가 그 선생님들만 보는 그 점수 관리표 같은 게 있나 봐. 근데 거기서 걔가 이제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오히려 얘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선행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더래. 그치. 그런 케이스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걔는 학원을 전혀 안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행을 시켜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엄마의 로드맵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별로 좋진 않아. 엄마는 잘 몰라. 객관적이지가 못해. 왜냐면은 학원이나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많고 그 중에서 튀는 걸 보는 거니까. 근데 엄마는 그냥 자기 안에 스케줄만 짜져 있는 거야. 그대로 자꾸 하니까는 이제 객관적이지가 못하지.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돼 있는데 자꾸 넘어가가지고 이제 앞에 게 빵꾸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엄마표, 아빠표 이런 애들이 있거든? 하다 보면은 뭐 어느 부분에 이제 잘 돼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구멍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 엄마 아빠들이 그 이론을 가르치잖아. 그런 거 안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옛날식하고 이제 요즘식하고 약간 문제들이라던가 이 트렌드도 좀 다른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모르는 거지. 그리고 독학하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독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니까 좋은 건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단원을 공부를 하면은 거의 뭐 1대1 대 1대1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간다고, 중요도가. 근데 이제 뭐 어떤 거 뭐 특정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가르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단원이 제일 중요해. 그럼 강조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지. 엄마표로 시키게 되면 어쨌든 문제집 갖다 보통 하는데 그치. 문제집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치. 그런 게 확실히 떨어질 수는 있겠네. 그치. 그리고 이제 어느 단어는 좀 이제 어려운 단원이야. 어느 단어는 쉽고. 이 단어는 좀 빨리 갈 수 있고, 이 단어는 천천히 가야 돼. 근데 그걸 모르지. 페이지 수라던가 문제 수를 정해버리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구멍 같은 게 좀 생기는 거지. 문제집은 그냥 하루에 3장, 뭐 2장 이렇게 풀리자. 그치, 이렇게 그치. 보통 나가니까. 그렇지.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그 되게 다양 평가가 있거든. 그래서 그 유명한 디딤돌 책도 단원 평가 뒤에 점수를 적고 그거의 점수가 뭐 몇 %일 때 뭐 그 다음 단계를 가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 문제집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구멍 없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집을 사실 이제 여러 번을 해봐야 돼.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 책만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 뭐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야. 구멍 없이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치, 그게 딜레마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잘 해야지 이제 사실 애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잘못 탁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뭐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멍난 이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거네. 그치. 영재고 과학고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수학 실력은 최상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를 넘어서 구멍 없이 완벽하게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문제만 보면 막힐까? 개념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30분, 1시간씩 걸린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단순한 개념 암기나 문제풀이로는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KMO를 빈틈없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경기과학고 출신, 포항공대 졸업, 대치동 현장에서 수학 경시를 수년간 지도해온 진짜 실력자 김용태 선생님과 함께라면 KMO 실전 대비 고난도 문제 해결, 사고력까지 전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게 풀기만 하던 수학 경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최상위권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강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